요즘에는 말이에요, 해외 주식을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시차 없이 할 수 있어요. 진짜? 나무증권 나비 효과 모두가 아실 텐데요.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이 표현이 사용될지도 모르는 이벤트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과 또다시 얽힌 문제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에 대한 투자가 EU의 기업결합 규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럽연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체결했던 그 계약 중에 일부를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둘 다 유럽 기업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두 기업을 유럽연합이 조사하겠다는 게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당장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를 규제하기 위해서 조사를 펼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현황을 파악하는 게 이번 검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검토 결과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콜라보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견제를 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이 두 기업은 여러 지점에서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럽연합의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이 있는데요. 이름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이고요. 이 사람의 코멘트를 보면 이런 추정이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장, 즉 AI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이 시장 내에서 기업이 성장해서 소비자에게 가장 혁신적인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의 협력이 신규 AI 플레이어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제재하겠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M&A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매년 수십 건의 M&A를 소화하고 있고요.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있는 규제기관의 논리나 생리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아 왔습니다. CEO를 임명하지도 않았고 이사회에 이사를 파견하지도 않았죠. 그래야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철저히 투자기업과 피투자 기업의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립성 유지는 오픈 AI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는데요. 쩐주가 되어 자금을 대주고 관여는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균형이 흔들리게 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바로 오픈 AI 이사회가 샘 알트먼을 해고한 겁니다. 이 사건 과정은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우측 상단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당시 오픈 AI가 샘 알트먼을 해고했다가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가 드러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는 직접 나서서 알트먼과 다른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도 제안을 했고요. 또 알트만이 오픈 AI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협상과 옹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오픈 AI 이사회는 알트먼의 복직에 동의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회는 대대적으로 재편이 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사회에 옵저버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옵저버는 의결권은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에 참석은 합니다. 이를 통해 오픈 AI의 전략을 근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샘 알트먼의 해고를 뒤늦게 알았던 것과 같은 일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후폭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영국의 경쟁 감시기관인 CMA가 샘 알트먼 축출 사태를 근거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CMA는 두 회사 간의 힘의 균형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었죠. 그리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두 회사의 관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유럽연합까지 공식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전한 거죠.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투자의 성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딜로 간주되게 되는 거죠. 이 경우 규제당국은 둘 사이의 협업과 계약, 지배구조 등 여러 부분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과 전략,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 계약까지도 모두 규제당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모두 사업적, 전략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AI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오픈 AI와 같은 기업들이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3사인 아마존과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이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이들 3사는 미래 핵심 사업으로 AI를 꼽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바로 이 AI 기능을 활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이런 배경 아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알파벳 역시 오픈 AI의 경쟁자인 엔티로픽에 최대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외에도 이보다 작은 여러 건의 투자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존과 알파벳 역시 AI 열풍의 수혜를 잇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그들의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서 비롯되고요. 규제 당국들이 거대 기술 기업과 AI 스타트업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 강하게 감시하고 규제할수록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이 누릴 수 있는 수혜의 총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추정컨대 영국과 유럽연합은 자국의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칼을 꺼내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플레이어들은 모두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글로벌 규제 당국이 대형 테크 기업에 더 까칠해지고 있는 요즘에 이번 이슈도 잘 추적해가면서 상장사들의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